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청소 전문업을 하고 있고요. 조정희입니다. 현관은 이제 외부에서 신발을 신고 또 우리가 생활하고 들어오시잖아요. 먼지가 가장 많이 생기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놔두게 되면 지금 여기도 이제 현관이 그런데 걸레바지 테두리 위에 먼지 이런 것들이 이제 끼게 되죠. 그냥 방치하게 되면 나갈 때 또 현관을 문을 열 때 내부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자주 해야 되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사이드 같은 경우가 때가 좀 많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쪽은 늘 쓰지만 이쪽은 먼지가 쌓이는 곳이기 때문에 테두리도 그래서 이런 경우들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바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테두리 여기 보면 다 이게 다 먼지거든요. 너무 많은 것보다는 살짝 조금만 해서 린스도 이제 조금 광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거에다가 충분히 따뜻한 물을 해야지 얘가 풀리니까 오염때를 지우고 또 코팅도 하는 퐁퐁은 오염이 심한 게 아니면 많이 쓰실 필요 없고 조금만 해서 거품만 넣고 또 매직 블록으로 먼저 테두리 걸레바지 위에 먼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청소할 거예요. 그게 먼저 할 거고 이렇게 해서 혹시 칫솔 하나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닦아서 내시고 그리고 나면 바로 닦아서 지금 퐁퐁은 때를 지우는 거고요. 린스는 코팅을 하는 거. 지금 여기도 먼지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이드 먼저 잡아주시고 반대쪽으로도 마찬가지 매직 블록만 해도 때가 다 묻어서 나와요. 코팅을 하면 훨씬 더 먼지가 붙는 게 조금 덜해요. 물을 많이 묻히지 말고 싹 닦아서 여기는 이제 먼지가 쌓여 있는 거잖아요. 심한 오염이 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먼지가 붙어 있는 거죠. 일반 집들은 이제 이게 타일이고 지금 여기도 이제 타일로 많이 돼 있죠. 이건 T무늬 그 도배지를 붙여서 조금 더 다른 것보다는 좀 조심해서 닦아내는 거죠. 이 사이드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사이드부터 잡아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이드 먼저 잡아주시고 그러면 사이드를 다 잡아준 거니까 이제 위에 잡으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먼지가 많아도 수분만 있으면 얘는 빼서 나오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매직 블록을 해서 사이드 집어넣고 쭉 닦아주시면 여기 다 붙어서 나와요. 매직 블록은 여기 이게 연마제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그로시 같은 경우 힘주고 계속 문지르면 얘도 이제 기스를 내요. 그리고 광이 죽는다는 거는 결국 표면을 긁어내는 거랑 똑같거든요. 스펀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먼저 해놓고 큰 먼지가 있으면 큰 먼지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서 파는 그냥 스크래퍼 이렇게 이중달로 되어 있는 거 그걸로 먼지 먼저 닦아내고 그렇게 이따 작업하는 게 좀 편해요. 청소를 조금 도구를 쓰면 좀 편안하게 작업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이거 먼저 1차적으로 걷어내고 두 번째 시드 장판을 봐도 닦아냈을 때 보면 때가 이렇게 나와요. 이 깨끗하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나오거든요. 꾸적물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불려야 되는 현상이니까 조그만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늘 관리하시는 데들은 이렇게까지 때가 끼진 않거든요. 닦아놓고 보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 저희가 쓰는 이제 스크래퍼라든지 가정에서는 그냥 헤라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 뒷면 병뚜껑 같은 경우도 상관없고요. 그런 경우로 해서 뒷부분으로 일단 플라스틱하고 장판은 기스를 안 내거든요. 다른 것들은 이제 기스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껴있는 것들. 특히 이제 타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도가 강한 거예요. 열처리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변색 깨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도 놔두니까 조금 더 오염이 많이 있어요. 손소독제, 그게 세정제를 쓰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더 효과가 극대화되죠. 일반적으로 이런 수세미들은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넓은 공간, 그런 공간을 청소할 때는 저희들이 많이 쓰는 장축 수세미라고 해서 가정집에서 이렇게 잘라진 거 조그만 거 쓰는 거고 숙소에서 쓰는 그래서 청소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사용하는 게 넓은 공간을 빠르게 좀 청소하려고 쓰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요 면만 그래봐야 한 15cm 밖에 못하는데 요거는 40cm니까 한 번에 많은 청소를 넓은 공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수세미니까 수세미 묻혀서 바닥에다 넣고 다이소에도 이제 판매를 하고 하니까 이런 밀대 밀대는 이제 찍찍이 붙이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길게 올려주시면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안 하셔도 되고요. 양쪽 사이드는 물을 부으면 안 되니까 거기가 좀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이따가 손으로 잡을 거고 얘에서 이제 찢어지지 않은 곳 장판이 틈이 있는 데서는 뿌리면 안 되고요. 틈이 없을 때 이런 데도 지금 오염이 있죠. 그런 데는 미리 좀 뿌려 놓으세요. 살짝 그리고 난 다음에 그대로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그 세제 뿌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오염 있는 데가 나오거든요. 자, 이걸로는 이렇게 막 힘주고 문지르시면 힘드세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거는 이렇게 수세미 하나 이렇게 갖고 다니시다가 이걸로 안 나간 거 그런 거는 이제 수세미로 그냥 사람 본인 체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무릎 안 좋고 하시니까 요 사이에다 넣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지금 이게 안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거 디테일하게 좀 잡아주게 되죠. 이렇게 밀면 기스가 더 많이 나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보고 같은 쪽으로 밀어주시면 살살 기스 안 나고 넓은 공간도 청소를 금방 할 수 있어요. 철솜은 공사장에 쓰는 그 사포가 있습니다. 사포가 굉장히 거친 것들은 기스 난 것들을 완전히 긁어내려고 하는 거고 1500방은 아주 고와요. 그래서 그걸로 갈아냈을 때 나무 결이 굉장히 깨끗하게 단면이 나오는 실질적으로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약간의 기스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수세미도 종류가 강력 수세미가 있고 아주 얇은 수세미가 있고 그 다음에 털로 되어 있는 수세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싱크볼 닦을 때 요즘은 그것도 그 상품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면 철수세미 그런 스텐 닦을 때. 근데 이런 수세미가 아니라 아주 얇은 철수세미를 하면 그런 기스가 안 보이죠. 네,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사이드에 항상 보면 그래서 사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큰 것들은 다 청소가 됐고 젖어 있으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물을 한번 싹 걷어내보고 대리석은 이제 줄눈이 있어요. 떼면 그 타일과 타일이 떨어지지 말라고 잡아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세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틈이 있기 때문에 하신다 그러면 틈 사이로 해가지고 잘 닦아줘야 되죠. 얘는 이제 장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좀 쉬운 편이라서 쓰레받기가 있으시면 쓰레받기 해서 하시면 되고 주기는 한 15일 정도 옆에 테두리에 먼지가 낀다 그러면 그거는 주기가 된 거예요. 한 달 정도면 하얗게 이제 먼지가 살짝 껴요. 그런 것들은 먼지 그냥 물걸레 해가지고 쓱 닦아도 없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약품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주기들은 20일에서 한 번 정도씩 해주면 편안하세요. 그거 할 때는 이제 요렇게 밀대 있으면 밀대 갖고 옆에 밀어주는 그런 형태로 하면 힘 안 들이고도 작업이 가능하니까. 자, 요렇게 해서 1차적으로 청소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는 바닥에 닦아낼 건데요. 테두리 아까 닦았으니까 몰딩, 우리가 흔히 걸레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걸레바지는 얘로 닦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늘 하니까 이렇게 돼서 이게 몰딩이에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밀면 안 누벼도 이렇게 닦을 수가 있으니까 청소하는 요령이긴 하죠. 누워서 앉아서 이렇게 주부님들이 하시면 허리 아프시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벽면에다 대고 쭉 밀고 가시면 뒤쪽에서도 이렇게 끌고 가시면 걸레바지에 오염물 튄 것들을 닦아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바닥은 밀대 붙여가지고 그대로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깨끗이 됐다면 이제 신발 벗고 그래서 2차적으로 다시 한번 닦아주시면 아마 우리 집을 방문한 친구들이나 지인이나 이미지가 아무래도 달라지겠죠. 위쪽에 보면 몰딩이 이렇게 있는데 몰딩 위에 근데 저기 지금 보면 도배풀이 쫙 붙어 있죠. 도배하고 뭐 이랬을 때도 붙어 있은 거니까 지금도 청소하면서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저기는. 주부님들이 이제 여기를 밟고 올라가는 거 참 애매한 부분이라서 저거를 청소하는 거는 일단 쟤는 말랐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다이소 같은 데 보면 변기 솔이거든요. 그러니까 변기 솔로 하지 마시고 집안에 청소솔 하나 제가 요걸로 이제 높은 데 청소할 때 많이 하고요. 특히 이제 위에 주부님들 사다리 의자 놓고 사다리 올라가고 잘못하면 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먼저 먼지 있는 거 털어내시는 거예요. 도배풀이 다 떨어져요. 먼지나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요거 했다면 물걸레로 한번 다시 닦아내셔야 돼요. 도배지도 홈이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이제 먼지가 없게 되거든요. 몰딩 같은 경우는 이제 도배하시는 분들이 이거 붙이면서 생긴 거니까 한번 털어내시고 그 다음에 걸레를 여기다 그냥 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걸레 갖다가 이렇게 누시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잡아줘요. 그래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놓고 이제 위에 쪽에 올라가지 않으셔도 그냥 밑에서 이렇게 청소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틈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요 각이 있어도 꺾이는 각이 있어도 고기를 청소가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도배풀이 나올 거고요. 천정 같은 경우는 잡아서 한 번씩만 닦아주시면 천정에 뭐 심한 게 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배지에 껴있는 먼지 한 번씩만 닦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제 걸리적거리고 하시는 분들은 이
일대 보면 이렇게 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빠지지 말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시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일자 좀 빼죽한 걸로 사이에다 딱 놓아주시면 고정이 되니까. 그러면 먼지 한번 싹 닦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뭐 현관에는 이제 거울이 있으니까 거울 같은 경우 청소하고, 마찬가지 얘도 이제 거울도 얘로 다 밀어서 청소를 하니까. 이 걸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걸레라서 물 입자가 좀 커요. 그러니까 유리 걸레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다이소에 가시면 유리 걸레라고 따로 있습니다. 유리 걸레는 뭐가 짧아요. 짧다는 거는 입자 자체가 곱기 때문에 닦아냈을 때 금방 그 물기가 사라지고, 또 육안으로 봤을 때 물이 말라든 자국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죠. 껌이라든지 이런 것들 붙은 것들은 이런 기역자, 저희들이 쓰는 거는 이제 그런 걸로 뒤축에 있는 것들 긁어내죠. 요거 지금 아까 안 나갔었던 거 칼로 긁어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예, 그게 없으면 그냥 가정집에서 병뚜껑으로 해도 이거는 기스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해서 없애주시면 찌꺼기는. 타일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칼로 하시는 게 헤라 칼로 더 잘 없앨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외부에서 갔다 오면 이제 신발에 껌 붙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껌이 까맣게 붙어 있다면 그 오염물이, 점성이 있는 것들이 붙어서 같이 집안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칼로 긁어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일반적으로 각도가 한 15도 각도 정도. 이렇게 해서 밀었을 때, 여기에 양면 날이, 일자 날이 있고, 여기는 일자 날이거든요. 양쪽으로 날이 잡힌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날 각도에 맞춰서만 밀어주시면, 예, 그래서 그 각도에서 밀어주시면 기스는 안 납니다. 깨끗한 청소의 가장 핵심은 성실입니다. 성실하게. 하고 나면 되게 행복해요. 근데 이제 그 행복을 많이 느끼려면 그냥 자주 하시면 그래도 그게 힘들지 않은데, 가끔 하시게 되면 힘이 많이 드니까 자꾸 미루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의 건강을 좀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또 가장 첫 번째는 본인의 건강인 거죠. 그리고 깨끗한 환경이,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되게 깨끗한 곳이었었잖아요.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관리에 대한 것들, 청소를 진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마음을 그렇게 바꾸시는 게, 내가 청소를 좀 관리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 청소가 힘든 거는 그리고 장비라는 것, 내가 조금 지식을 알면 장비를 쓰면 좀 편안한 이런 변기솔이지만 그걸로 변기솔로 안 쓰고 위에 몰딩 같은 경우, 그런 것들 장비를 쓰시면 청소가 재밌습니다. 행복하면 건강도 함께 따라가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에어텍의 조정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음식을 조리하는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이제 오염이 끼는 거에 대한 청소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인사가 드리게 됐습니다. 기름때가 많이 끼는, 그러니까 음식을 이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이제 고기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많이 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관리가 안 되면 한패가 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인덕션 렌저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 이렇게 까맣게 눌러있는 건 이게 음식물이 탄 거거든요. 탄 것들은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이제 하게 되면 전용 인덕션 을 사게 되면 세제하고 칼이 이렇게 동봉해서 나옵니다. 그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 다이소에 가면 도르코 칼날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냥 집에서 사용하시는 아이들 쓰는 커터칼, 칼날로 하시면 되는데, 그 칼날은 잡고 하시다 보면 손이 다치기 때문에 다이소에 보면 문구 그쪽에 보시면 도르코 칼 끼는 그런 장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구매하시고 작업하시면 조금 더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제 너무 과한 세제를 사용하시는 것, 그런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또 너무 뜨거운 물을 쓰시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주방에서는 이제 후드 쪽이 가장 좀 많이 끼는 편이에요. 음식을 하고 이제 후드가 이제 외부로 배출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증기된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기름때가 끼거든요. 그러니까 안쪽 같은 경우, 지금도 여기 만져보면 이 안쪽은 누렇게 껴있거든요. 안쪽에 보면. 그래서 지금 보실 때는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안쪽에 보면 심한 기름때가 있죠. 벽면 쪽에. 그런 쪽을 많이 놓치기도 하고, 또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제 꺼낸다고 하면서 이제 하게 되면 여기 안쪽, 이쪽에도 많이 묻게 되고,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여기서 또 튀어서 그렇게 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손잡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서 청소를 해주셔야 되죠. 싱크대도 마찬가지, 벽면 같은 경우도 음식물이 많이 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 특히 지금 이 집의 싱크대는 싱크대 벽면이 타일이긴 한데 이렇게 올록볼록 이렇게 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칼로 긁어내기가 쉬운 타일이 있고, 이런 바닥 상판처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런 경우들은 관리를 할 때마다 음식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지만 있기 때문에 매직 블록 같은 경우를 해서 닦다 보면 기름때는 딱 매직 블록이 걸리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닦았을 때 그냥 쭉 내려가야 이물질이
벗기지 않은 건데 닦다가 딱 걸리는 부분이 기름이 걔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닦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일반 세정기는 중성이기 때문에 기름을 녹이질 못하거든요. 아주 얇은 일상적인 기름은 녹일 수 있지만 요 쪽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묵은 오래된 기름때 같은 경우는 얘를 분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름 전용 세정제를 쓰시는 게 좀 더 맞고요. 좀 도움이 된다 그러면 따뜻한 물로 녹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저희가 쓰는 거는 이제 오븐 클리너라고 해서, 오븐 클리너는 이제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잘 분해를 하죠. 강알칼리이기 때문에, 강알칼리 같은 경우는 지금 주방 상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스텐 재질을 변색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버타임이 되면 안 됩니다. 시간은 한 5분 사이에 약이 도포가 됐다 그러면 그 사이에 빨리 세정을 해주셔야, 그래야 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때 벗길 때 목욕탕 가서 부딪히면 해도 때가 이렇게 문질러지는 것처럼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불리는 시간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스팀 같은 경우 있으시면 스팀기로 청소를 하시면 훨씬 더, 세제 안 써도 기본적인 기름때들은 잘 지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지금 쓰셨던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물자국이 쭉 나는 경우들 있죠. 이렇게 물자국이 나는 거는 행주를 꽉 짜지 않으면 이렇게 물자국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물걸레를 쓰셨다면 마른 걸레를 한번 다시 해서 물기를 싹 제거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게 인덕션인데, 인덕션은 쓰시다 보면 이 틈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오염이 많은데 여기 서랍을 딱 여시면 서랍 밑에서 올려줄 수가 있어요. 이제 오래되면은 기름때하고 붙어가지고 꽉 붙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안 띄어지는 경우는 주부님들 하기 힘드시다 그러면 안 띄고 하시는 게 그냥 추천을 드리고, 올려봤을 때 올라간다 그러면 쉽게 올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 틈 사이로 이게 다 이제 음식물이 넘쳐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경우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작업을 해주셔야 기름때가 싹 지워질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따가 좀 그것도 작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들은 이제 우리 많이 쓰는 과탄소다하고 물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하고 걸레하고 이렇게 해서 좀 반응 시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그냥 뿌려주시면 되고요. 가루니까 위에서 뿌리지 말고 살짝 내려서 골고루 펴주시면, 정량보다는 이제 좀 오염이 심한 데는 조금 더 반응을 좀 더 봐야 되니까 이쪽이 지금 주로 화구거든요. 화구 쪽에 좀 많이 뿌려주시는 게 좀 좋고요. 그 외의 부분들은 기름이 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심한 오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조금만, 종이컵 분량으로 하면 한 컵 정도 하시면 인덕션 3구짜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굳이 봤을 때 그냥 다 전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오염이 있는 부분들, 그 부분만 뿌려주시면 돼요. 물티슈 같은 거에다가 베이킹 소다를 묻혀서 닦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간단한 이제 오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신 거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그 화구 쪽에 찌든 거는 음식물이 탄 거거든요. 타서 늘어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불려야 되니까, 그런 경우 할 때는 좀 이 방법으로 하시는 게 조금 편안하시고, 심하지 않은 오염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물티슈에다 그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오염이 있는 경우들은 이렇게 해서 뜨거운 물을 봐주시면 분림 현상이 있으니까 목욕탕에서 때 불리는 거랑 똑같이 중간중간 한 번씩 또 부어주시면 반응도 더 잘 오고 하니까, 꼭 작업하실 때는 주방에서 환풍기 틀어서 환기 될 수 있게끔, 심하진 않지만 가스가 발생을 하거든요. 문 열고 환기 상태에서 그렇게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30분 정도 놔두셨다가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에 이제 과탄산 소다를 넣고 좀 반응을 좀 시간을 뒀고요. 이렇게 두시고 한번 쓱 걷어놔 보시면 닦일 수 있는 것들은 닦였을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더 깨끗하죠. 그러니까 이제 청소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오염이 있는 거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 반응 시간을 보면 이 정도 하면 훨씬 더, 중간중간에 이제 따뜻한 물 좀 더 부시면 훨씬 더 효과는 더 극대화되니까 이렇게 해서 물질 닦아내시고, 아까 처음보다 깨끗해졌죠. 손을 안 댄 거거든요. 때 불리는 거랑 똑같다. 아무것도 안 됐고 그냥 그대로 놔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부님들 이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다른 일을 하실 때 이렇게 해주시면 편안하시죠. 이제 거기에서도 조금 더 퀄리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 탄 인젝션에 음식물하고 타가지고 그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이런 세제 방식으로는 안 되고, 인젝션 사면 제품이 칼이 항상 이렇게 동봉돼서 옵니다. 도르코 칼날로 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칼날을, 도르코 칼을 낄 수 있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냥 유리에다 긁으시면 기스 나고요. 주방 세제로 해서 요게 막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만 해서 요 세 군데 할 거니까, 이게 그냥 긁으면 기스가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해주면 그 기스 나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스크래치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자동차가 비 올 때 유막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나기 때문에 얘도 이 표면을 보호를 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발라서 지금 안 나간 것이 이제 여기 부분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넣고 요 칼날로 한 15도 정도 각주고 미시면 돼요. 그리고 밀면 지금 쓱쓱 하는 게 이게 음식물 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긁어주시면 돼요. 인덕션에 있는 탄 꺼기를 이렇게 긁어낼 수 있습니다. 소리가 다르죠. 서걱서걱 하는 소리들이 어느 정도 긁어내다 보면 소리가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끝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됐으면 조금 더 작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여기에 음식을 묻었을 때 바로바로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까지 작업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는 그때그때 빨리 작업을 마무리 해주시는 게 이렇게 돼서 이 부분 마무리 쳐주시고요. 코팅을 해도 이제 음식물이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체적인 광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냥 진짜 하신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코팅을 하실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잠깐 좀 보여주는 그런 면에서 그냥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인젝션 상판은 이렇게 해서 깨끗이 관리가 됐고요. 요거 서랍장을 빼고요. 서랍장 밑에서 손을 집어넣고 살짝 올리시면 인덕션이 올라오거든요.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 쪽에 음식물이 끼고 이게 이제 중간에 완충제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기름때 때문에 찌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세균이 번식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청소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 때를 불려서 하는 방법과 칼로 긁어내는 방식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항상 얘기했지만 스크래치가 안 나는 것 그거는 이제 수분이 좀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상판할 때도 뜨거운 걸로 저희가 붙여놓은 것처럼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그렇게 불려놓으면 불리는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거 이제 빠르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닦아내고 1차적으로 먼저 칼로 물 뿌려서 살짝 긁어내시면 용액은 이제 퐁퐁 정도로 쓰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그거보다 이제 물리적인 긁어낼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많죠. 기름때하고 붙은 거죠. 제 보양을 잘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지만 된다. 1차적으로 먼저 큰 오염부터 긁어내시고 두 번째는 이제 닦아낼 것 남아있는 것들도 충분히 칼로 따뜻한 물로 해서 이런 그렇게 불려서 일단 그냥 닦는 것보다는 따뜻한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제 가정에서는 기름때가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는 거를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 올리셔야지만 유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냥 힘으로 하다 보면 깨지기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이제 상판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인젝션 상판 밑에 있는 찌꺼기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린스로 해서 닦아주시면 거기도 코팅이 생겨요. 절대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수세미로 문지르시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오염이 있는데 린스가 지워져요. 이 커피포트에다 뜨거운 물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뜨거운 물이 기름을 잘 녹이기 때문에 걸레에다 해놓으면 충분히 뜨거움을 갖고 있고 수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세한 기름때에 있는 것들은 충분히 지금 여기도 보시면 오염이 기름때가 이렇게 있죠. 얘를 닦아낼 건데 그대로 잡고 요거 안쪽 틈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안쪽도 잡고 찬찬히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시간을 놔두는 거거든요. 불리는 시간들. 세제 하나도 안 썼고 물만 뜨거운 물만 붓고 지금 작업을 하는 건데 기름때가 싹 나가요.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싹 나가죠. 그러니까 굳이 세제를 줄 필요도 없이 작업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이쪽 안쪽 이런 데 기름때도 마찬가지. 이 안에 기름때가 있는데 노랗게 그 안에 기름때인데 집어넣고 찬찬히 닦아내시는 거예요. 시간 타임을 갖고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닦다 보면 딱 걸리는 게 이제 기름때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닦아내시면 기름이 없으면 그대로 잘 밀려서 닦여져 가요. 그리고 나면 닦았다면 혹시 꼭
물기를 꽉 제거를 해주셔야 관리가 가능합니다. 굳이 뭐 독한 세제나 어쨌든 중성 세제를 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스팀을 쏘고 그리고 닦아내는 그런 방식을 하시면 아마 좀 편안하게 기름때를 닦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음식을 하셨으면 음식 조리한 다음에 바로 그냥 걸레로 닦아서 내시고 그렇게 마른 걸레로 꼭 쳐주셔야 물자국이 안 생기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인덕션 레인지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요 밑에 하부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열어서 닦아주시면 스크래퍼로 긋지 않아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청소 전문업을 하고 있는 에어탁의 조종희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배수 캡이 있고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이제 커버니까 커버를 빼시면 냄새가 올라오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물이 차 있잖아요.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냄새가 물을 뚫고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수통을 깨끗이 세척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냄새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 안쪽에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누고 보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다 찌꺼기거든요. 칫솔이라든지 솔로 해서 안쪽을 깨끗하게 세정을 해주지 않으면 약품이 올라온다고 해서 이게 약품으로만 다 떨어지진 않습니다. 물리적인 것과 화학적인 걸 같이 해주셔야 아주 깨끗하게 세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음식을 하고 물을 버리면 이게 차고 넘쳐서 어디로 가냐면 오버홀더라는 곳으로 배관을 타고 내려가요. 그래서 닦고 이렇게 되면 물을 받아놓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물이 차서 이 오버홀더로 타고 내려가서 배관을 타고 들어가는데요. 그 배관도 이제 오염이 끼면 이제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죠. 지금 기름이 붓고 그 다음에 오염물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끼는 거거든요. 지금 분들 보시면 이게 다 기름. 굉장히 많은 오염이 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버홀더를 좀 빼고 세척하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집에 드라이버 있으시면 드라이버를 그냥 풀으시면 되고요. 나사는 꼭 조심하셔서 떨어지지 않게 준비하시고 싱크대 하부장을 열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오버홀더 호스입니다. 저게 이제 캡인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문제가 되는 게 나중에 하수구가 막혔을 때는 요거를 분해하려면 이게 실리콘 재질이면 뛸 수가 없는 거고요. 고무 백킹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무 패킹으로 껴서 작업하시는 게 냄새가 안 나오죠. 잡고 그냥 풀어주시면 되고요. 밑에 배수관하고 연결되는 거 보시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냄새가 나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물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고 배관이 오염이 돼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이소에서 닦기 좋게끔 나온 거고요. 이런 틈을 좀 닦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원래는 배관솔은 아니고 그 주전자라든지 그런 것을 닦는 솔이에요. 이렇게 주방에서 하나씩 걸어 놔주시면 주부님도 언제나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들 보면 참치캔 이렇게 해서 저도 봤는데 참치캔 아니요. 이거 배수구 톡에다가 이렇게 넣고 과탄산 소다를 부시면 바로 배관으로 타고 안 들어가니까 캡을 갖고 사용하시는 게 더 편하시죠. 네, 중성으로 쓰시면 되고요. 중성은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퐁퐁이죠. 성분은 일단은 퐁퐁은 중성이고 튄다고 해도 사람한테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성을 그냥 쓰게 됩니다.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거라면 다이소든 일반적인 그냥 주방 세제도 상관없습니다. 퐁퐁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싸주시고 그리고 흔들어서 아무래도 따뜻한 물이 더 좋고요. 30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위쪽 부분 같은 경우는 솔로 솔을 묻혀서 배수관 먼저 청소할 거니까 안쪽에 얘가 이제 청소할 때 갖고 다니는 칫솔이고 이렇게 하려면 기니까 이 부분만 살짝 잘라서 이렇게 막은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서 계속 세균이 번식하고 그렇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제 안쪽에 밑에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 가면 차량용으로 쓰시는 이런 페인트 쪽 가면 이렇게 붓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좋은 게 뭐냐면 밑에 안쪽에 이렇게 넣고 하시면 주부님들 여기 닦기가 참 불편하시거든요. 이렇게 닦아 놓으시면 한번 볼게요. 물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충분히 안쪽에 싱크볼에서 나는 냄새는 거의 99% 잡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수세미로 막 문질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스가 나기 때문에 기스가 난다 그러면 플라스틱에 코팅되어 있는 것도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염은 더 쉽게 붙어요. 이렇게 깨끗해졌고 이제 칫솔이 좋은 게 일단 걸레로 못 닦는 틈 사이사이를 닦을 수 있기 때문에 각도를 이렇게 꺾으시면 청소하기가 좀 편하세요. 지금 여기도 이 틈 사이에 찌꺼기가 있잖아요. 다이소에서 미니 병솔이 있거든요. 병 틈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 사시면 금액도 아주 저렴해요. 저렴하니까 그렇게 구비하셔서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버홀드 쪽도 마찬가지.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그러면 이 안쪽에서 묻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염물질을 그래도 떨어뜨릴 수가 있죠.
이건 뭐 주방에서도 잘 쓰시는 그냥 연질의 수세미이기 때문에 연질의 수세미로 하시면 기스도 안 나기 때문에 철 수세미 쓴다 그러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플라스틱 막이 깨진 거거든요. 그러면 오염이 금방 붙어요. 이런 거는 금액이 비싸지 않으니까 좀 사용하시다 너무 스크래치가 많다 그러면 그런 경우들은 새로 좀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시 뜨거운 물 새로 받고요. 요거는 이제 치약인데 얘가 연마 기능을 좀 갖고 있어요. 제가 쓰는 건 이제 민트 향인데 아주 향이 좋아요. 청량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저거를 가끔 씁니다. 너무 빡빡 안 하시고 매직 블록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매직 블록은 자체적으로 또 세정 효과가 있어서 이게 때가 없는 거는 이렇게 문질렀을 때 매직 블록이라든지 어쨌든 수세미라든지 딱 걸리지 않고 그냥 쓱 나가요. 스텐이기 때문에 심하게 걸리지 않거든요. 하고 요 위쪽도 이제 틈을 타고 내려가면 밑으로 타고 내려가요. 요것도 이제 깨끗이 하려면 요 앞에 빼고 캡 빼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이게 사람이 손이 가장 많이 닿기 때문에 또 이게 요런 홈들이 닦기가 어렵잖아요. 오염이 심하다 그러면 칫솔 치약해서 묻혀서 간단하게 비벼서 청소는 사실 편하게 하는 거는 주기적으로 매번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음식을 했다 그러면 빨리 청소를 해주시는 거. 그게 힘 안 들이고 하는 청소 방법이에요. 이게 조리하고 나서 금방 된다 그러면 바로 하시는 게 캡이 있죠. 네, 요것도 이제 고무로 돼 있어요. 물 내려오고 올라가지는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색이 변색이 되죠. 요 위에 컷도 빼서 쉽게 빠지기 때문에 배관 이렇게 해서 요 지금 사이사이 이런 것들이 다 끼죠. 이렇게 되죠. 그럼 배관에 찌꺼기 이렇게만 해도 벌써 나오잖아요. 이 찌꺼기들이 다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요 배관 소를 요게 이 정도 들어가니까 여기서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끝까지 여기까지 이게 밀려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상태에서 배관을 세척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버홀드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은 충분히 다 깨끗하게 관리가 되죠. 계속 안 했으니까 꽤 오랜 묵은 때겠죠. 순서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 주부님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빼실 때 사진을 찍어서 그 역순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풀으실 때 보시면 낄 때 어렵지 않으세요. 끝나시면 그러니까 오버홀드 호스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뜨거운 물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그리고 나면 주방의 물기를 좀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가끔 이제 광택 내는 경우는 이제 일시적인 광택은 이제 린스. 이 린스가 이제 코팅 막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오염이 덜 끼고요. 그냥 묻혀서 그런 부분들 닦아내고 수전 쪽도 발라주시고 그러면 광이 좀 살아요. 먼지가 잘 쌓이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관리는 이렇게 놨다가 가끔 물이 고였는데 솔 집어넣고 한 번씩만 슬쩍 돌려주시면 물때가 끼지 않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대로 물만 틀어서 배수만 잘 되면 여기에서 냄새가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싱크대에서 나는 냄새는 충분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싱크대 청소한다 그러면 이제 바쁘신 분들은 그냥 기존에 많이 사용하셨던 과탄산소다 부시고 놔두시고 그리고 갔다 오신 다음에 출근하시고 일 보시고 그리고 오신 다음에 솔로 살짝 하시면 깨끗하게 청소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가장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과 약품을 사용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순서는 어쨌든 청소는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일단 뭐 이 오버홀드 쪽 먼저 호스를 빼시고 빼서 세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전 닦고 그 다음 싱크볼 닦고 그리고 해서 배수구까지 루틴은 그렇게 마치시면 가장 좋습니다. 싱크볼에다 물을 버렸을 때 물이 내려가는데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구배가 잘 안 맞은 집입니다. 높낮이가 안 맞았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질 때 그러면 소리가 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음식을 하면서 이제 그 기름을 그대로 흘려보내게 되면 기름때가 끼기 때문에 그러면 소리가 나고요. 첫 번째 냄새가 나는 것은 주방 싱크볼 안쪽에 있는 배수구, 배수통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냄새가 발생하고 또 두 번째는 배관을 타고 내려가는 배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배사캡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냄새가 발생합니다. 요즘은 이제 약품을 갖고 이제 세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약품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그냥 놔두시면 그거는 세척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또 이제 기름때 있는 경우는 찬물로 해도 기름이 녹질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깨끗하게 따뜻한 물로 세정을 해주셔야 깨끗하게 세정이 되죠. 사실 청소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생활화돼야 되는데 밀어놓으시면 안 돼요.
미루면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처음에는 그릇 하나 닦는 거 쉬운데 그릇이 여러 개 쌓이면 본인이 이걸 다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럼 그 하나로만 해도 지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먹고 바로 닦아내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편안하시죠. 깨끗하게 관리가 되면 주부님이 더 행복하실 거예요. 네, 그런 행복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 먹는 거죠. 먹으려면 이제 밥이 있어야 되니까. 밥솥을 관리를 잘 안 되셔가지고 밥솥에서 오래도 안 됐는데 냄새 난다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게 이제 끓기 때문에 그래서 밥물이 넘친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서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스팀이 나가는 쪽 이런 쪽에서 이제 괴가 굳으면서 음식물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염이 잘 되는 부분은 그냥 뒤쪽에는 물 배수통이 있어요. 이 배수라는 건 물이 나가서 이쪽에 고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고여 있으면 냄새가 나요. 이게 이렇게 해서 아치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했는데 밥을 했는데 냄새가 난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여기에 고이면 이제 물이 연로해서 내려와요. 이게 연로 물이 많이 나온다 평상시보다 그러면 얘를 막고 있는 그 고무 백킹이 노후가 돼서 글로 새는 거고 새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밥물이 흘러서 거기에 자국이 남아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옆쪽에 물이 흘렀다. 그러면 밥물이 흘러서 오염이 생겼다 그러면 패킹 교체할 시기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킹은 한 2년 정도 한 번씩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킹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에요. 그냥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오염이 있는데 아마 중성세제로 닦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기름때가 좀 있어서 중성으로 안 닦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은 이제 기름때 전용으로 해서 사용해서 아니면 세제 없이 과탄산소하고 뜨거운 수건으로 한번 닦아서 스팀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 스팀기가 없는 경우는 따뜻한 행주로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스팀 나오는 쪽인데 스팀 캡, 스팀에서 스팀 막 움직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물이 생기고 그게 다시 흘러서 들어가고 그래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스팀캡 같은 경우가 이렇게 분리해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쵸 더럽죠. 얘도 스팀볼 같은 경우 흔들어 돌려주시면 빠져요. 근데 이렇게 빠시면 더럽죠. 여기로 이제 타고서 내려가는 거예요. 스팀이 여기가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되잖아요. 열어서 지금 확인해 드릴 건데 이렇게 여기가 이 안쪽에 열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김이 생기면 쭉 해서. 근데 열리는 상태에서는 들어올 수도 있죠. 외부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밥을 했을 때 냄새가 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지금 여기도 조금 더럽죠. 이게 밥물이 넘치면 이 위에 꼭. 그래서 항상 지금은 이제 캡이 이제 이중 캡으로 돼가지고 캡이 있고 고정 캡이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말씀드렸던 고무 바킹. 고무 바킹도 이렇게 해서 패킹이 빠질 수 있게 돼 있어서 찢어지는 것도 교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끼는 방식이 있고 뺄 때 그 여기 보시면 여기 점이 하나 있죠. 점이 있고 여기도 점이 있어요. 고무 바킹을 끼실 수 있게끔 제품에 그것만 확인하셔서 이따 끼실 때 여기도 보면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하고 요거 타공을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빼실 때 그것만 잘 빼서 작업을 하시면 이따 낄 때는 그거 맞춰서 이렇게 끼시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빼주셔야지만 깨끗하게 청소가 가능하죠. 이렇게 지금 여기도 이 안에 떼드리죠. 그래서 요 홈이 여기에 보면 점 하나 찍혀 있는 거 그게 요 가운데 중심하고 맞춰주는 거기가 이제 같이 맞춰주는 것이에요. 밥솥을 빼시고 밥솥은 이제 내부기 때문에 세제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철수세미로도 하시면 안 되는 게 코팅망이 벗겨지면 통을 교체를 하셔야 돼요. 안쪽도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밥이 누면 들어가서 눌러주고 그다음 열이 가해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쪽에도 조금 하시면 좀 털어서 깨끗하게 안쪽을 이렇게 물 빼고요. 흔들면 찌꺼기가 있는 집들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 것을 닦아내시고 그리고 보면 물이 타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타고 넘어가서 일부는 여기로 빠질 거고 여기 턱이 있어서 물이 많이 안 타면 이게 있다가 다시 그냥 마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때가 생기는 거고 이쪽 뒤쪽에서는 생기면서 이쪽 뒤로 해서 물 배수통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또 요 사이 그런 경우도 이제 틈새 솔로
닦으셔야 되니까 이 안쪽은 물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니까 뭐 물이 이제 튀는 거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통주 닦을 때도 하지만 최대한 물이 안 들어가게끔 이런 데들은 솔로 살살살살 문질러도 나가니까 그렇게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업은 그냥 간단하게 따뜻한 물 준비하시고 따뜻한 정도 물이면 되니까 스팀캡도 보내서 이렇게 물립니다. 스팀캡이나 요 스팀 뚜껑 같은 경우는 이제 오염이 좀 됐다 그러면 좀 담궈 놓으시면 되고요. 심하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로 세정을 하시면 됩니다. 세정제는 중성으로 가장 쓰시는 게 편하시고 요거 안쪽에 있는 내소 같은 경우는 코팅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닦아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얘기했지만 솔로 밥에도 기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찰진 밥들 보면 기름기 잘잘 흐르잖아요. 얘도 이제 녹이 쓰고 하기 때문에 얘도 이제 평생 그냥 쓰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럴 때 연질의 수세미로 살살살살 그냥 일반 가정집 마트는 이런 연질의 수세미예요. 그래서 스크래치 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닦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솔로 하시면 충분히 안 사이사이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 같은 경우 있는 곳 청소하기가 이 붓솔은 되게 유용합니다. 오염이 있어서 이걸로 한번 그냥 지워 보겠는데 닦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닦일 수 있다면 굳이 뭐 기름때를 쓸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서 닦으시면 돼요. 이 정도는 묻어도 전기 제품이라서 문제 생기지 않으니까 꼭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이제 스팀 쪽 들어가는 쪽 틈이 있기 때문에 틈 솔로 닦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다이소에서 쳤는데 사이즈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에 맞는 걸로 해서 요렇게 이거는 조금 굵고 요거 아주 얇은 거. 뭐 집에서 이쑤시개로 하셔도 돼요. 그냥 이쑤시개로 하셔도 되는데 솔이 아니니까 닦아내진 못하고 그냥 거기에 껴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통과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로 김이 올라가고 거기서 또 여기에 오염이 있으면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혹시 물 튀는 게 불편하시다면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 안에다가 행주에 떨어지기 때문에 전자제품에 문제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넣고 작업을 하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솔로. 배관 쪽에서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시고 물을 여기다 부으면 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물은 받아내는 걸로 하면 되니까 솔해서 요 사이 냄새 때문에 그렇고요. 아무래도 여기 이렇게 생기면 물때하고 악취가 생기면 꼭 세균이 번식할 수 있죠. 밥할 때는 걔네들이 그 열에 의해서 밥에 영향은 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냄새가 난다 이러면 이런 부분에서 냄새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 넘치시니까 살짝만 빼낼 거. 그러면 씩 빠져나갑니다. 이쪽 밑으로 다 내려왔죠. 위에 거서 스팀, 이 안쪽에도 이렇게 해서 아마 밥맛이 맛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요 스팀 쪽 나오는데 청소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청소 가능하다면 그대로 청소를 해주시면 돼요. 위쪽 같은 경우 애들 밥을 하시고 나서는 한 번씩은 그냥 그 행주로 테두리만 닦아주시면 그러면 괜찮으시니까 꼭 그런 것만 좀 유념하셔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물을 타고 있기 때문에 물이 여기로 들어와 있죠. 자, 여기 틈도 이렇게. 때는 금방 벗겨져요. 무슨 다른 그 약품을 쓰거나 이러지는 않아도 오래됐지만 묵은 때긴 하지만 물때 밥을 하면서 밥물 그때이기 때문에 이 코팅면하고 밑에는 그냥 젖은 걸레로 해서 닦아내시면 되니까 이렇게 놔둔 걸로 닦으셨으면 안쪽 이것도 디테일하게 청소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고 또 이렇게 라인 물 흐르는 배수구 쪽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면 밥맛이 이제 좋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기가 있으니까 열어서 건조까지 좀 시켜 놓으시고 고무패킹도 이렇게 오염이 심하니까 기름때는 이런 정도는 퐁퐁으로도 충분히 나가니까 이게 한 2년 정도 되면
이 고무기 때문에 어쨌든 뜨거운 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져요. 늘어나니까 그때는 이제 탄성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틈 사이로 반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럴 때 정도 되면 교체 시기가 됐다. 제조사에서 요거 구매하셔서 끼시면 쉽게 낄 수 있고요. 그래서 캡 끼는 데가 있으니까 아까 여기 보시면 이게 기준점이 여기가 백킹이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줬어요. 다른 데는 그냥 동그란데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잡아주시고 철수세미 하면 스크래치가 나고 그러면 코팅막이 벗겨져요. 절대로 이렇게 내솥은 대시면 안 돼요. 여기도 보시면 수세미로 문질렀는데 크시 나죠. 똑같이 얘도 거기 깨지면 그걸로 해서 코팅막이 벗겨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타면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깨끗이 닦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있었던 물때 그리고 위쪽에 있는 그 스팀 홀더 쪽에 있는 것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청소가 가능하죠. 아무래도 이제 오염이 많고 세균이 많이 번식하는 곳이 주방이다 보니까 주방에서 냄새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안 환경에 모든 냄새가 다 배는 게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음식을 하실 땐 좀 환기를 좀 자주 시켜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내부에 있는 공기를 빠져나갈 수 있게끔 관리하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 지금 현대에 있는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바쁘시잖아요. 혼자 또 1인 가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스턴트 많이 또 사서 드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피곤한 가운데 또 음식 조리하고 놔두고 방치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더러워지고 본인이 청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경우들도 지금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저거 하나니까 내일 해야지. 그러면 다음날 2개가 쌓이고 3개가 쌓이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많이 쌓이면 그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걸 피하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습관적으로 잘 청소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방은 일단 정체적으로 이제 대청소라고 저희가 얘기하면 오버홀더 쪽, 호수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에 한 번씩 빼서 한번 청소해 주시는 게 좋고 일반 주기적인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사용하셨던 거는 닦아내시면 특히 이제 싱크대 벽면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오물이 튀어도 음식물이 튀어도 잘 보이지는 않는데 튀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게 심하게 되면 누렇게 변색이 되는 그때는 이제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거고요. 그전에는 육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자주 청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많이 쓰시는 건 그냥 과탄산소다, 그다음 베이킹소다, 구연산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쓰고 또 살균에는 이제 식초하고 이렇게 쓰시니까 지금 뭐 유튜브에도 많이 또 방송이 됐고 또 일반 우리 또 구독자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청소하는 장비라든지 좀 지식적으로 조금 더 알게 되면 청소하는데 좀 더 편안하게 도움이 되고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락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뜨거운 물 쓰면 안 되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또 마찬가지 아까 구연산이나 이런 것들도 산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연기, 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할 때는 꼭 환기를 잘 시켜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는 거. 지식한산 구독자 여러분, 가정의 청소는 생각, 마인드나 또 부지런함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청소를 하시고 아주 쾌적한 주방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